각각의 포지션별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도 정의를 해드릴 거거든요. 대출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도전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 대출 규제를 우회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9월 7일 대출 규제가 나온 지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큰맘 먹고 경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내가 항상 도전하려고 하면 이런 장애물들이 생기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전 접해보지도 않은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지식형 산업센터라든지 지금 대출 규제가 수도권에 막히게 되면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이후로 수도권의 아파트, 수도권의 빌라, 지방의 아파트 각각 3가지가 어떻게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아파트가 경쟁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9월 16일자로 들어온 아파트는요, 7명이 입찰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경쟁률이거든요. 인기가 또 좋은 고양시 아파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8명이 입찰하게 되면서 입찰 경쟁이 소폭 낮아지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 우리 단타할 때 굉장히 단기 매도가 잘 되는데요. 이 아파트 역시 6명이 입찰을 하는 상황에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있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입찰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이번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거의 10명 아래로 떨어진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수도권의 아파트도 오히려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점인데요. 여기서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 수도권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전자상거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기 매도를 하실 때 전자상거래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충분히 대출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쟁이 없는 수도권 아파트를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에 있는 빌라의 현재 상황을 살펴볼게요. 보이시나요? 입찰 경쟁이 1명 들어왔습니다. 이 물건이 아마 일반적인 물건이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6명, 7명 이상은 들어왔을 거예요. 자, 이 물건도 한번 살펴보면요. 대학역 포기 물건인데 딱 2명이 들어왔고요. 그조차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이 입찰한 거는 거의 1명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출 규제 이후로 현재 서울에 있는 빌라의 경쟁률이 얼마나 약화가 됐는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창동도 인기가 많은 동네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역시 단독으로 1명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은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이 오히려 서울에 있는 빌라를 도전할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빌라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액 현금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긴 한데요. 만약에 현금 자본금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회가 바로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에 있는 아파트의 경쟁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에 있는 은봉면의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무려 입찰 경쟁이 36명이 들어왔습니다. 수도권 대출 규제 때문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로 쏠리고 있는 현상이 지금 바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은 지방의 아파트를 도전하는 것도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황을 정리해보면요. 수도권의 아파트는 전자상거래 대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도전권에 있지만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서울 수도권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도전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각의 포지션별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도 정의를 해드릴 거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무주택자인 분들입니다. 무주택자인 분들은요,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는
전자상거래 대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계대출을 활용해서 6억 한도 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빌라도 도전해볼 수가 있겠죠. 서울에 있는 우량한 빌라를 거의 최저가 수준에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6억 이하로만 활용을 하신다면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거를 6개월 내 상환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은행권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인 분들은 지금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보다 같은 가격이라면 서울의 빌라를 공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경매를 보는 분들 입장이시라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갈아타기를 통해서 입지를 더 올리실 분, 실거주가 필요하신 분들 경우에도 지금 경매를 배워서 실행하기에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조금 넉넉히 보유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어차피 수도권의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금을 활용해서 잔금 납부할 수 있는 빌라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은데요. 3룸 빌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억 5천 이상의 현금이 필요할 수 있지만 2룸 빌라라고 한다면 정말 저렴하게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3룸을 봐왔다면 이제는 2룸 빌라까지 샅샅이 뒤져보시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실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도 2룸인데 정말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2룸 빌라예요. 근데 감정가가 2억 5천인데요. 현재 무려 3번이 유찰된 1억 2,800선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지금 최저가가 1억 2,800이면요. 감정가 기준으로 해도 1억 2,500만 원 가까이 유찰된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빌라가 무조건 현금이 2억 이상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1억대 초반 정도만 있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구나. 그것도 입찰 경쟁이 없으니까요. 자, 실제로 이 물건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진을 살펴보면요. 일반적인 준신축의 빌라예요. 자, 2층이면 층수도 괜찮고요. 주차장 환경도 지금 나쁘지 않죠? 자, 위치를 살펴보면 5호선 송정역이 지나고요. 바로 우측에는 마곡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마곡역 일대에는 마곡 사이언스 파크, LG 대기업도 들어와 있고요. 수많은 대기업 인프라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들은 탄탄히 갖춰져 있다. 바로 좌측에는 김포공항이 커다랗게 있어요. 공항 소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끄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쪽은 조용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는 김포 롯데몰도 있고 많은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투룸 빌라라고 한다면 수요가 탄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손품도 한번 팔아볼 텐데요. 이 일대에 이 정도 연식의 투룸 빌라가 얼마 전에 나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10년 이내의 부동산이 투룸이 2억 4천 그리고 2억 3,500 정말 저렴한 거는 2억 1,500도 있네요. 지금 살펴보면 2억 초반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가가 무려 1억 2,800이니까요. 거의 1억 가까이 저렴하게 우리가 취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소액 투자자분들은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방 아파트는 경쟁이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아무 부동산을 가는 게 아니라 잘 골라서 선별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 팁을 드리면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지방의 아파트의 인구수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산에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아산시 인구라고 쳐보시면 인구수가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 인구수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곳에 아파트라고 한다면 지방 아파트를 하더라도 우리가 단기 매도가 가능할 걸로 보이니까요. 꼭 인구수 체크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대출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도전이 가능한데요.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분야를 바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가령 지분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겠고요. 공매나 신탁 공매를 통해서 오히려 더 경쟁 없이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하는 방법도 있겠죠. 수도권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통해서 대출 규제를 우회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혹시 내가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과연 내 거가 매도가 될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있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무주택자인 분들이 실거주하기 위해서 구하는 집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6억 한도까지는 대출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출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매도를 하는 거에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별도의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난번에 찍은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출 규제는요,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닙니다. 항상 대출 규제가 생기면 은행권에서는 우회할 수 있는 대출 상품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만들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하는 게 우리한테 더 큰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경매를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정부의 규제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장애물들을 많이 만나고 해결해오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먼저 그런 일들을 겪어왔던 분들에게 수익을 내는 방법,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자문하고 피드백해 나가면서 명확하게 전략을 짜고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마주칠 용기만 있으시다면요, 제가 함께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딱쌤과 함께 한번 헤쳐나가 보시고 수익을 내는 경험도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출 규제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잘 인식하시고 모든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